안녕하십니까. 고용석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랜 탐구 끝에 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 활동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구가 견딜 수 있는 한계 이상을 갖다가 소비하다 보니 지구와 중병이 걸려가지고 고온에 시달리는 현상과 어떤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환경단체들도 모두 인류 생존의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류의 소비 패턴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에 남극의 윌킨스 빙봉이 15년 앞서 무너졌고 당초 빨라도 2070년이라던 북극 빙하가 2012년이면 사라진다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지금 온난화가 정점을 지나서 가속도가 붙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북극 밑에는 아까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얼음 형태의 메탄 가스층이 있는데 이 빙하가 소실되면 수온이 상승되고 그 수온 상승이 메탄을 갖다 트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대재앙인데 미국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과학자 그룹이 이것을 갖다가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에 비유하며 강력히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과학적 방법론이랄까 지질학적 증거도 구체적이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시기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향후 1, 2년 안에 우리가 신속하게 어떤 반응하지 않으면 이 온난화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갖다 걷는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에게 있어서 향후 1, 2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증거라도 하듯이 2006년 UN 보고서는 이 축산에서 이 메탄은 주로 축산업에서 발생을 갖다 하는데 축산에서 발생하는 전 온실가스가 전 세계 자동차, 비행기 모든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보다 18% 많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육식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는 물론이고 이 비용 계산에 서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석연료 제품이랄까 소고기랄까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시장 가격 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이 되니까 과잉 소비와 과잉 공급을 갖다가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근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소비 패턴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산화탄소를 반쯤 감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항도 심합니다. 그만큼 이 문명 자체가 화석연료 체계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채식을 통해서 이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무제한으로 감축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 육식이 채식에 비해서 이산화탄소는 16배 많이 배출하고 온실가스는 24배 많이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를 갖다가 사육하고 수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막대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그리고 소의 방귀랄까 트림 속에서 엄청난 양의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배출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이 육식이란 것은 결국 비효율적이고 온실가스 덩어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산화탄소를 조절하는 주 흡수원이 이 숲과 바다인데 이 바다는 지금 포화 상태에 와 있는데 전 세계 아마존 열대우림의 70%가 이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상상하십니까? 그래서 채식은 이 온난화의 간접적 원인까지 없애줍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기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사막화나 물 부족 같은 환경보호에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최근에 관심이 많는 광우병이랄까 조류독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과학에 의해서 전부 다 이 축산의 부산물이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굳이 동물의 시체를 먹어가면서 이런 세계적인 유행병을 갖다가 돌게 하고 그리고 그런 병이 발발했을 때
닭이나 오리를 갖다 수십만 마리 집단 폐사시키는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야만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기 한 점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병도 채식은 예방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IPCC 의장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고기를 먹지 말고 자전거 타고 검소한 소비하자는 것. 채식은 장기적인 이산화탄소 감축과 함께 이 시대 최고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한꺼번에 없애줍니다. 그리고 둘째로 채식은 자기 자신에만 초점을 맞춘 웰빙을 떠나서 밥상에서부터 지구와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깨어있는 소비 패턴입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욕구하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소비입니다. 이런 것을 유심하게 살펴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의 지혜를 채식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채식은 생명을 존중하는 소비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적 우주라는 것은 죽고 죽이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채식을 통해서 이 인과의 근원적인 고리를 갖다 풀어주는 역할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구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의 스승이랄까 종교의 스승, 위대한 과학자들은 몸소 채식을 실천하고 권장했던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살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윤리적 실천이 바로 채식 아닙니까? 그런데 채식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확장된 인도주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물질적 자아에 집착하고 독립적 자아에 집착하는 현대인에게 정체성의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반응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의 어떤 축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과 제도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타성과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첫째, 제안합니다. 환경과 지구를 저울하지 맙시다. 둘째, 생활습관과 지구를 저울질하지 맙시다. 지구와 후손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 우리 자신을 갖다 위하는 것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몸소 채식을 갖다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채식을 갖다가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쉘드레이크 법칙이라는 것을 갖다가 아십니까? 한 섬에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한 섬에 원숭이 한 마리가 고구마를 갖다 씻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보고 다른 원숭이가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의 숫자가 일정량에 이르자 100마리째 이르자 놀랍게도 그 섬의 전체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갖다 씻겨 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섬뿐만 아니라 그 섬과 전혀 소통이 없는 다른 섬, 대륙의 원숭이들도 똑같이 고구마를 갖다 씻겨 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개인의 실천의 중요성과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바로 임계점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인류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위대한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